공지 드린 바와 같이 패러렐 턴 연습을 좀 할 거고요. 자, 오늘은 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운동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운동의 종류가 있어요. 보면 상하, 좌우, 회전, 이 3가지 운동을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패러렐 턴을 할 때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하 운동이죠. 턴의 종류 중에 우리가 흔히 카빙 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스키딩 턴이나 슬라이딩 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크게 보면 턴도 또 2가지인 거야. 스키가 지나간 자국을 기준으로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패러렐 턴이라는 종목은 톱이 지나간 자리보다 테일이 그 바깥으로 턴이 만들어지는 게 패러렐 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스키딩 턴 또는 슬라이딩 턴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카빙 턴은 톱이 지나간 자리를 테일이 그대로 따라 돌도록 하는 턴이거든요. 그 톱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느냐 바깥으로 스키를 돌리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운동의 문제예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스키가 갈 수 있는가, 여기에 회전 운동을 주는 건가, 좌우 운동을 주는 건가, 상하 운동을 쓰는 건가. 결국은 상하 운동을 줄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빙 턴보다는 미끌림이 일어나는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설면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다소 좀 저속이죠. 저속이기 때문에 편안한 스키, 우리 같은 우리 시니어들이 타는데 안전하기도 하고 좀 편안한 스키가 구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카빙 턴은 스피드가 워낙에 빨라지면 질수록 저항이 더 세지고 근육이 버티는 힘이 더 강해져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고 스릴은 있을지 몰라도 안전성은 떨어진다. 근데 슬라이딩 턴으로 스키를 타면 스피드가 좀 감속이 돼서 저속이라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스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레벨 2 검정을 할 때도 다이나믹 롱턴이라고 합니다. 패러렐 턴에 다이나믹한 스피드를 가미를 해서 타게끔 하는 종목을 하나 만들었죠. 다이나믹 롱턴의 기본 베이스는 스키딩 턴이라는 거예요. 슬라이딩 턴이라는 거거든요. 밀려서 가긴 하는데 할 수 있는 한 다이나믹함을 더한 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하 운동, 이제 뭐 지금부터는 그냥 업다운이라고 할게요. 정확한 표현은 웨이팅, 언웨이팅. 영어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다운은 하중, 웨이팅, 업은 발중, 언웨이팅.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식 표현, 뭐 일본식 표현, 영어식 표현,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개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그 얘기였었구나. 적어 있어요. 또 하중, 프레스, 릴리즈는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 늘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근데 풀어주다와 이 릴리즈와 언웨이팅은 좀 다른 개념인데, 사실은 그런 표현을 막 섞었으니까 이 용어에 대한 헷갈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딱 해놓으면. 자, 그러면 하중과 발중, 웨이팅과 언웨이팅을 어떻게 할 거며 언제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웨이팅이 시작되는 시점은 우리가 폴라인은 3시가 우리 폴라인이라고 그러죠. 회전력이 없이 아래로 떨어지고자 하는 힘만 있는 곳. 실제로 스키의 하중이 가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1시부터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가진 힘이 만약에 10이라는 힘이 있다면 1이라는 힘을 주기 시작을 해서, 사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주는 거죠. 내 체중을 가지고 하중을 하는 건데, 그 하중을 하는 타이밍은 1시부터라야 된다. 그때 하중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스키가 폴라인까지 가긴 가요. 그런데 턴이 늘어져. 폴라인을 기다려서 누르려고 그러면 스키가 저까지 간다면 이렇게 턴을 하게 돼. 그러면 턴을 하는 모양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턴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1시에부터 하중을 시작을 하는데, 하중의 요령은 첫 턴을 할 때 안쪽 발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 예를 들면 서서 하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놓고 스키를 살짝 돌려놓고 하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키가 돌리는 순간 스키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옆으로 스키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돌아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엣지 또 딱 세우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안쪽 발을 먼저 움직이는 건 절대 금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지금 한 턴을 끝나고, 자, 턴도 시계의 그 눈금으로 보면 4시와 5시가 엣지가 가장 크게 서 있을 때예요. 엣지가. 그랬다가 풀어도 일어서기 시작을 해도 엣지가 계속 걸려 있죠. 턴이 엣지각이 크다가 엣지각을 풀어도 엣지각은 계속 조금이라도 살아있어. 남아있는 엣지의 각만 가지고도 턴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턴이 마무리해요. 왜? 엣지가 걸려있잖아. 조금이라도. 바닥이 되어져 있다면 밀려가겠지만, 그죠? 밀려가겠지만, 원심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시와 5시 사이를 지나면 원심력은 약해지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다시. 약해지면 원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원심력이 강할 때 엣지가 안 쓰면 강하게 먹지 않고 크게 엣지각이 크지 않으면 바깥으로 밀려나가겠지만 원심력이 줄어드는 구간에 가면 엣지각이 약해져도 바깥으로 밀려가는 힘이 많이 줄어들고 엣지각이 약해도 남은 엣지각 가지고 턴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운이 가장 컸을 때가 4시 좀 지났을 때, 5시 그 전이라면 그때부터는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미. 그래도 하중은 남아있는 거죠. 1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빼긴 하지만 7, 8, 6, 5, 4, 3, 2, 1이라는 힘은 남아있는 거야, 바깥발에. 그죠? 그러면 그렇지 된 중이면 벌써 엣지가 다 풀어져서 6시까지 오겠죠. 6시에는 스키 바닥이 완전히 바닥에 절면에 다 딱 붙어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한 번에 벌떡 일어서는 거 아니야.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걸 느린 그림으로 보면 다운 낮아졌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사실 이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스키를 다 돌려놓고 업 해가지고 뉴트럴 포지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몸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6시가 지나서 뉴트럴 포지션이 만들어지자마자 다시 다운의 시작이에요. 이 다운의 시작이 될 때 스키가 이미 아직까지 폴라인을 안 갔어요. 그죠? 그래도 스키가 아직 6시를 지나서 다시 플랫한 상태를 거쳐서 1시로 진입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쯤 가면 엣지각이 커질 거고 여기서 엣지각이 살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깨와 머리도 같이 가급적이면 바깥쪽에 줘야 돼.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때 잘못하면 안쪽 발을 움직여. 스키가 안 돌아갔거든. 스키가 아직 여기까지 안 갔는데 스키가 여기 있으니까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이 상태가 지나서 이 상태만 엣지는 스키가 아래쪽으로 향해 가기 이미 시작을 했어. 근데 빨리 돌으려고 안쪽 발을 갖다가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스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는 순간 스키가 흔들려서 이렇게 못 돌아가고 스키가 돌아가지고 옆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리는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 다운의 시작은 제로 포지션이 됐을 때부터 이미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그게 카빙 턴이든 슬라이딩 계열의 턴이든 간에 관계없이 폴라인에 갔을 때 하중을 한다라는 말은 초보들한테는 맞는 말, 우리들한테는 안 맞는 말. 바깥발을 먼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한 가지 단점이 이때 안쪽발 처리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삼각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삼각다리가 될 때 모양새를 크게 보면 힙이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바깥쪽에 엣지는 쓰지만 중심은 안발에도 같아요. 그리고 바깥발을 먼저 힘을 쓰지만 안쪽발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안쪽발이 안 넘어가고 있으면 이 어깨가 바깥쪽에 안 떨어지면 사실은 이게 안 떨어지면 얘도 안 넘어가요. 어깨가 바깥쪽으로 떨어질 수 있어야 안쪽 발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좌우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이건 지금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실제로 패러렐 턴에서는 이런 정도의 힘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반대로 다시 이런 능.
그래서 업앤다운이 이 무릎과 이 허리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돼. 이 업앤다운이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요거 한 턴 그냥 이게 한 턴인 거예요. 일어섰을 때는 다음 턴 이미 준비가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업앤다운은 계속 이렇게 몸이 부드럽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운동의 방법, 운동 타이밍 말씀을 드렸고, 기다려라는 말은 이제 1시부터 시작을 하는 프레스의 양을 조절을 잘해서 폴라인까지 가서 폴라인 3시를 지날 때 가장 많은 프레스를 가하라. 이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는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나가서 레드 리프트로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첫날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 얘기했죠. 어깨선과 허리선은 반드시 설면과 항상 평행한 수준을 유지한다. 턴을 할 때 이미 그게 무너졌어요. 턴을 이렇게 하니까 안쪽으로 지금 업앤다운 운동은 항상 연결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턴 시작부터 바깥쪽 어깨를 떨어뜨리려고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깥쪽 어깨가 이발이 되게 다음 턴에 그죠? 될 건데 에지가 풀어졌을 때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민관님, 오른발 쓸 때는 되게 좋으네요. 그때 왼발 턴을 할 때 보면 업을 할 때 몸 밑으로 살짝 제껴져요. 그리고 우리 영식님, 상체는 돌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였었는데 자꾸 상체가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상식님, 턴을요 일어설 때는 다 일어서든가 다 일어서지 못하면 엣지를 빨리 바꿀 수 있는 이 플랫한 자세를 만들어야 돼. 근데 플랫한 자세가 안 되니까 스키가 어중중하게 돌아가서 계속 밀려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박기천님, 안쪽 발에 너무 많이 체중을 걸어놓고 타요. 이렇게 타니까 바깥발에 엣지각이 약하니까 이렇게 밀려. 턴을 하긴 하는데 턴을 할 때 이 상태로 엣지각이 커야 좀 덜 밀리고 내가 이걸 조절해 가면서 턴을 할 건데, 이 턴이 이게 아예 처음부터 엣지각 세팅이 약하니까 밀려가면서 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어깨 계속. 계속. 오케이. 예. 좋아요. 좋은데 왼발 쓸 때는, 왼발 탈 때는 엣지각이 좋은데 네네. 오른발 쓸 때 엣지각이 좀 더 약하네요. 혹시 왼발잡이는 아니시죠? 제 왼발이 원래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왼발잡이는 아닌데요. 아닌데. 예. 그리고 엣지 세팅을 제로 포지션을 지나서 다음 턴을 갈 때 조금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턴이 끝날 때 강하게 엣지를 하중을 줘서 산 쪽으로 살짝 말아 올린다. 실제로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진 않지만 느낌으로만. 그래서 턴이 마무리가 좀 되는 느낌이 있게. 계속 저를 따라오시는데 제가 지나간 라인을 그대로 따라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일부러 턴을 조금 깊게 하면서 엣지각을 많이 세워서 일부러 지금 이 경사가 별로 없는데 턴을 깊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따라 보시는 걸로. 야, 고! 우리가 업앤다운을 한다는 의미는 에지각을 다운에서 크게 만들어주고 업에서 풀어준다는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상체가 먼저 들리면 엣지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예. 무릎이 먼저 펴져야 돼. 예. 오케이. 다운하는 시점이 너무 느려요. 예. 그리고 일어설 때 일어서지지가 않고 무릎은 그대로 두고 상체만 이렇게 들리니까 어중간하게 계속 흘러갑니다. 예. 외향, 외경. 외향도 필요합니다. 외향, 예, 외향. 그렇죠. 여기 있죠. 예. 김쌤 좋아요. 예. 예. 김쌤 좋고요. 박쌤 조금 외향이 좀 필요하고요. 예. 예. 좋습니다. 턴을 할 때 살짝 말아서 위로 말아서 올린다라는 느낌. 네. 사실 이런 정도 사면에서 이제 여러분 정도면 엣지가 크기를 가지고 속도 조절이 돼야 돼. 엣지가. 더 많이 낮춰야 되고 팔 넓혀야 돼. 팔 다시 좁아졌어요. 바깥풀. 예, 아 좋아. 예. 아 좋은데. 예. 바깥쪽 어깨 조금만 더 낮춰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이 엣지를 타고 도는 감이 너무 좋으신데. 예. 턴을 하실 때 박선생님 바깥쪽 폴은 땅에 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실제로 끌리기는 쉽진 않아요. 바깥폴이 땅에 끌린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낮게 가야 돼. 근데 아까 폴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팔꿈치가 대봉선보다 앞에 둔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낮게, 넓게. 예. 예. 우리 저 채쌤, 예. 외향이 필요합니다. 외경은 그만하면 괜찮아. 예. 외향이 좀 필요해요. 외경이 더 필요하고, 예. 외경이. 예. 한 번 다시. 우리 최쌤 외향. 여기 박쌤, 남쌤 외경. 예. 넓게. 예. 예. 일찍 프레스. 예. 바깥발. 자, 팔 넓히고 외향.
아우, 남세마 좋아. 자, 그리고 외향이 필요한 건, 외향은요, 외향의 자세를 가질 때, 골반의 위치가 여기에 가 있어야지, 골반은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상체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힙이 여기에 있는데, 팔만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아니면 가슴만 이렇게 돌려 그러면 몸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죠? 자, 편안하게 골반 자체가, 골반이 위에 가 있게, 예. 그래야 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허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바깥쪽 어깨가 낮게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허리가 들어간다, 바깥쪽 어깨를 낮춘다,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같은 말이에요. 허리가 집어넣는다, 외경을 잡는다, 이건 같은 말이다. 예. 바깥 폴 땅에 닿으려고 노력을 한다. 예, 예. 들지 마시고. 예. 외경, 외향 둘 다 필요, 지금. 외경 주로 많이, 예. 그리고 움직임은, 아까 내가 그 안에서 운동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왼발 탈 때 자꾸 몸이 좀 기울어져. 왼발이 거꾸로야. 다운, 천천히 업, 다운, 업도 급하고, 다운도 급하고. 폴 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아, 이거 되게 위험하네. 이렇게 킥턴 하시는 게 다. 몸이 계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 때, 턴할 때 몸이 먼저 돌아요. 스탠스를 조금 좁혀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실까요? 스탠스가 넓어서 좋은 게 있는데, 넓어서 단점은 또 자꾸 산쪽 발에 기대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곡발에다가 바깥발에 체중을 잘 실어주면서 스탠스가 넓은 건 너무 좋은 거고, 턴 하실 때, 업 하실 때, 그냥 일어나면 좋겠는데, 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턴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요. 속도를 조금 올릴게요. 이제 경사가 다 내려왔으니까. 관리를 통하여 포인트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주 상태에서는 리프트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수나 보드는 절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왼발, 왼발에 자꾸 스키가 앞이 들리기도 하고, 그건 착해진다는 의미고, 지금 그렇게 또 안쪽으로 몸이 좀 기울어지려고 그래요. 안쪽으로. 예. 바깥쪽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예. 이게 앉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다운까지는 괜찮은데, 일어설 때 상체가 먼저 일어서서 그래요. 예, 상체가. 다운, 업, 무릎부터 먼저 펴야지. 업, 그렇죠. 그 다음에 펴줘야지. 내가 지금 상체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업, 그렇죠. 지금 이게 상체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업이 돼야 돼. 무릎으로. 예, 무릎으로. 아, 이게 딱 하고 싶은데, 머리에서는 하고 싶은데. 업,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안 잡아 놓으면, 업 하면 이게 먼저 들리려고 그래, 이렇게. 그럼 스키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맞아요. 예. 이렇게. 왼발 쓸 때, 무릎부터 펴져야 된다.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 어깨 들리지 않게.
어깨 낮추시고 타셔야 되고. 외경, 외양 다 잡고 필요하시고. 예. 힙의 위치가 골반이 조금 올라가셔야 된다. 예. 위로. 여기서 첫 경사 끝에까지 5턴만. 바깥쪽 어깨 낮춰야 돼. 허리 접고, 허리 접고. 버스님, 어깨로 눌러야 돼. 낮추는 타이밍이, 어깨를 낮추는 타이밍이, 홀 또 들려, 늦고요. 오케이, 예.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예, 예. 운동이, 몸의 움직임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부드럽게,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어느 한 지점에서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으면, 정지되어 있으면 스키가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돌아가지 않고 흘러간다. 경사가 뭐 급하든 약하든 그건 관계없이, 예. 급하면 엣지를 좀 더 쓰면 되는 거, 어깨 좀 더 낮추면 돼. 근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급사면에서는 지금도 낮추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아직도 바깥쪽 팔이 조금 높아요. 예. 낮추려고 노력을 한번 더 하시고, 조금 넓게도, 예. 지금처럼, 예, 좋아요. 상체 안 들고 무릎부터 들으려고 하는, 예. 한 번 더 갑니다. 네. 부드럽게 다운, 업이 너무 짧았어.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급적인 상체를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바깥쪽 어깨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턴 5시 위치 있잖아요. 거기에 안쪽 발에 너무 많이 체중이 걸려요. 마지막까지 바깥발에 하중해놓고 바깥발로 일어서서 엣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야 스키가 스탠스의 변화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스를 좁혀보는 연습 자꾸 하셔야 돼요. 급자면에서
좁혀놓고 J턴, 뭐 C턴도 뭐 괜찮고요. 좁혀놓고 해보고 그 감각으로 넓혀만 놓는데 산 쪽에 하중이 안 가는 수준에서 턴도 연습해보고 그렇게 한 턴씩 혼자 타실 때 한 턴씩 슬로프 아껴서 한 땀 한 땀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일단 그 중사면 정도에서 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다운 업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오늘은 패러렐턴에서의 운동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각자의 개념들을 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연습들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